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낮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하지만 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 경매를 안전하고 쉽게 낙찰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오늘은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영상을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라는 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슈 부분을 경매 낙찰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권리 투자 경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시장에서 이슈화 시킬 게 바로 권리 투자 경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과거의 경매 방식을 가지고는 경매 낙찰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지금 경매 전문가들은 그 부동산 경매 물건 속에서 권리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경매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건만 보고 물건에 대한 경매만 입찰해서 낙찰까지 가는 그러한 경매 방식만 택한다면은 어떤 뒤떨어지는 경매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진행하는 경매 방식은 이제 권리 투자 경매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권리 투자 경매는 하나의 기존에 했던 MPL 경매죠. MPL 경매도 하나의 권리 투자 경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MPL은 부실 채권이라는 거죠. 부실 채권이 바로 MPL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어떤 부실 채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임대차상의 부실 채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상에서 부실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도 여러분이 저렴하게 어떤 매입,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 투자라는 건 경매 물건 속에서 권리는 전부 다 부실 채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이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는 소유권자가 있겠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분은 바로 부동산의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경매 나오면. 자, 그러면 그 물건을 중심으로 했을 때 등기부 권리가 나오겠죠. 임대차 권리가 나옵니다. 임대차. 또 현황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소유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계약. 자, 권리라는 거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게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나타내느냐, 임대차에 나타나느냐, 현황에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권리다. 이 권리를 우리는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내가 어떻게 권리에 투자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부실 채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경매 물건이죠. 첫 번째, 1순위의 근저당.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는 어때요?
물건이 경매까지 나왔다는 거. 그 물건의 1순위 담보로 거의 95% 이상이 은행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2순위 근저당이 나올 수도 있겠죠. 3순위로 가압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자, 이 물건이 1순위에서 경매, 2순위에서 경매, 3순위에서 경매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가정을 두고 한번 배워보죠. 먼저 1순위 근저당 매입 후 입찰하는 유입 방식입니다. 유입. 실질적으로 MPL 경매에서는 그 물건을 어때요? 실질적으로 배당에 참여한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물건을 채권을 유입을 해서 어떤 입찰까지 가느냐. 한마디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어 입찰 방식과 채권을 배당을 받는다라는 두 가지 경매 방식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1순위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지금 주거용 물건에 따라 틀리겠죠. 여러분이 감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업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기타 부동산이냐? 토지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평을 해야 되는데 1순위 근저당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요즘 대출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대출을 받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보죠. 50%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2순위 근저당은 어때요? 저축은행, 여기서는 저축은행이나 또는 3순위 3금융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가압류는 개인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1순위는 1금융입니다. 1금융. 자, 먼저 1순위 근저당을 매입 후 입찰하자라는 거죠. 1순위 근저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어때요? 50%밖에 대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배당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1순위 근저당을 매입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MPL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MPL, 부실채권 공부를 해야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개인한테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유동화 법인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1순위로 이 근저당권에 투자하시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어떤 투자 방식을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2순위 근저당권 매입 후 입찰을 하자라고 했죠. 매입과 입찰입니다. 자, 결국은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어때요? 물건의 권리자들과 함께 경매계로도 내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부분, 지금 내가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순위 근저당을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 좋은 이런 부분입니다. 3금융이나 저축은행 정도 아니면 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 근저당.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입찰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입 후 입찰이다. 그럼 물론 어때요? 2순위까지 배당에 참여해서 그 배당금을 가지고 어때요? 수익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어때요? 배당.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원금이 피담보 채권은 원금이 1억이고 그 물건을 담보로 120% 1억 2천 채권 최고액을 설정됩니다. 그래서 2천이라는 그 실질적인 이자 부분이겠죠. 연체 이자 부분이 수익으로 발생한다는 소리죠.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후순위 가압류 매입 후, 가압류입니다. 여기서는 가압류를 매입 후 입찰하자. 실질적으로 채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MPL 그러면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이 부분을 매입한다라고 해서 배당의 투자, 배당으로 해서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방어입찰을 통해서 그 물건을 유입하느냐라는 방식의 두 가지 커다란 맥을 가지고 NPL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NPL도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 임대차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 양도양수해서 이 권리를 매입 후 입찰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어떤 경매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권리 투자 경매는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테마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가압류 근저당 이 권리의 어떤 효력, 원인과 효력 그리고 서류들을 세밀하게 양도양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세밀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때요? 배당에서 참여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겠죠? 그러면 임대차 권리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우선순위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우선변제권. 물건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선변제권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할 때는 이 우선 근저당 1순위로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우선, 후순위에 있지만 최우선으로 받아가다 보면 여기에 배당이 어때요? 못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 3순위 이런 부분을 잘못 매입하면은 역으로 마이너스 날 수 있다. 아니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를 투자할 때는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경매로 지금 낙찰받기 힘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상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등기부에 나오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부분을 언제 매입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랬죠? 최우선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2순위, 3순위가 배당을 못 받아가면은 결국은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전과 후입니다. 등기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에 매입 부분이 있죠. 매입. 이 권리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여기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낸다라는 거는 3개월분 이자를 미납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부실채권으로 1순위 근저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부실채권이나 권리를 매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권리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초보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초보자는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초보자들이 입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해볼 만합니다. 여기서는 권리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법원 경매에서는 어때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됐을 때 그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권리신고를 했다. 그럼 최우선, 아까 말했죠. 최우선도 이미 최우선 배당 권자도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자도 이미 권리신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어때요? 여러분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권리 투자에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매각기일 있죠. 매각기일. 자, 매각 당일날도 있고 매각기일 1차, 2차 그 이후 또 어때요? 배당 기일까지. 자, 권리는 1차 때, 2차 때 배당 기일까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뭐냐? 결국은 경매 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양도양수했는가? 권리를 샀으면 경매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양수했다라는 부분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때요? 이제 배당기일 일주일 전에 배당표 작성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해야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 1차 때와 또 2차 때 권리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 투자하려면 배당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매시장에서 입찰에서부터 배당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는 절차를 쭉 잡아놨습니다. 법원에서.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절차 이외에 벗어나면은 경매 법정에서도 받아두지 않습니다. 권리들을. 이 경매 절차에 맞춰서 여러분이 투자,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은 쉽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